공조 사이에 있는 동안 태봉님께서는 벌써 출정을 나가신 모양입니다. 그래, 경원 장군이 온기군 지휘라는 중책을 태복에게 맡겼다는 건 점괘 결과에 따라 움직일 걸 알았다는 뜻이지. 장군이 우리한테 운기군을 따르라고 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싸움과 모험은 천지 차이라고. 이 많은 사람을... 난 그런 광경은 못 보겠어. 무슨 말씀이신가요? 뭐 이 정도 가지고. 수백 년 전 어떤 풍요의 사도는 불멸의 거목을 빼앗고자 군대를 이끌고 나부 국경을 넘어 동천의 절반을 파괴하고 웅기군을 섬멸했었죠. 그 과거는 장수종에게 있어 역사라고 할 수도 없는 그저 어제에 불과하답니다. 그에 비하면 눈앞의 이 광경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와, 그런 걸 위안으로 삼는 사람이 어딨어? 태복은 싸움에서 졌을까, 이겼을까? 이게 시합도 아니고 무승부는 무슨. 쓰러져 있는 웅기군은 몇 없는 걸 보니 이번엔 선주가 깔끔하게 해치웠을 거야.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네. 대승을 거뒀다면 보통 거점과 부대를 배치하는 움직이거든. 근데 이곳엔 아무것도 없잖아. 주변을 살펴보면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너 조심해. 괴물의 생명력은 아주 끈질기다고. 이쪽이야. 여기 생존자가 있어. 뭐야, 온기군이 아니잖아.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여긴 위험해요. 저흰 장군님께서 보낸 지원군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디 계시죠? 단명종을 구조대원으로 쓰다니. 경원도 사람이 어지간히 없나 보군. 어서 가십시오. 이 녀석은 야광의 신도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내가 널 치료하면 너도 우리의 일원이 될 테지. 그러니 저들이 도망치게 둘 순 없을 거야. 안 그래? 여길 떠나세요. 저도 절 통제할 수가 없으니. 이래석이 이거야? 식은 죽 먹기야. 하늘을 찔러라. 날 건드리지 마. 다음. 저기도 추가됐어. 돌이킬 수 없어. 질풍 같은 게. 백화만개. 성공아. 단명종의 수명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난 것을 죽음은 끝. 굳이 죽음을 자초할 필요 있나? 이걸로 널 해방해주지.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자극 좀 줘봐. 청산해야겠군. 하늘을 찔러라. 배웅해줄게. 질풍 같은 기세. 바람이 불면 연이 한 발뿐이야. 날 건드리지 마. 나 좀 재밌게 해줘. 자극 좀 줘봐.
청산해야겠군. 하늘을 찔러라. 성가시네. 다음. 선주에는 왜 왔지? 불로장생이라도 하고 싶었나? 영원의 눈빛 따위 보지 마라. 야광의 비자는 그대들이 원하는 걸 줄 수 있어. 이걸로 널 해방해주지.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금방 널 즐겁게 해주지. 전투를 최적화해야겠어. 이 배속이 이거야? 금방 널 즐겁게 해주지. 백화만개 좋았어. 갚아주마. 상대를 잘못 볼 투지는 꺼진 적 없어. 날 건드리지 마. 이걸로 널 해방해.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조금만 버티세요. 우리가 도와줄 사람을 불러올게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전 저놈 때문에 변화했으니 얼마 못 갈 거예요. 어서 가시죠. 태봉님의 사람들이 저 앞에 있습니다. 가지. 오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야광의 비전이 이 시점에 나타나다니. 태봉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려나. 은인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야광의 비전은 역병의 재앙인 약사를 신봉하는 선주의 강적이에요. 수천 년 동안 연맹에선 이 은밀한 조직을 제거하려고 했으나 항상 실패했죠. 이럴 때를 골라서 나타난 게 결코 우연일 리 없어요. 누구냐? 정체를 말해라! 잠깐! 여러분이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밖은 위험합니다. 우리를 알아? 장군께서 초대한 손님이시지 않습니까? 태봉님께서 점괘로 여러분을 보시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당부하셨습니다. 네, 태봉님께서는 부대를 이곳에 주둔하라 명하신 후 전방 쪽 상황을 살피러 가셨습니다. 수년간 은거하던 야광의 비전이 근방에 나타나 부대 분위기가 흉흉해요. 무사히 오셨으니 다행입니다. 태봉님께서 여러분이 오기 전까지 웅기군을 움직이지 말라 하셨거든요. 우선 안에서 잠시 기다리시죠. 태봉님께서 돌아오시는 대로 결정을 내려주실 겁니다. 웅기군이 이곳에 주둔한 채 전진하지 않는 걸 보니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 듯하군. 야광의 비전,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네. 선주 내부에 잠복해 연맹의 풍요를 뒤엎고자 음모를 꾸미는 집단이었던 것 같아. 스텔라론이 풍요의 이상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이지만 설마 야광의 비전이 그것 때문에 위장을 포기한 걸까? 그럴 리가 없어. 운기군의 중심 세력은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았잖아. 분명 우리가 모르는 일이 생긴 걸세. 대복이 없으니 주둔지 안에 운기군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군. 그럼 여러분께선 곳곳을 좀 살펴주세요. 소녀는 적당한 곳을 찾아 쉬고 있겠습니다. 무슨 뜻이지? 우리한테 행동명령을 제시하라는 뜻일 걸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가 급박하여 잡담을 나눌 때가 아님을 양해해 주십시오. 태봉님의 명령에 따라 저희 군은 몇 시즌 전에 이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투의 상대가 역병의 재앙을 신봉하는 야광의 비전이란 사실을 알게 됐죠.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야광의 비전이든
그들의 조종을 받는 짐승이든 모두 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의 형제 자매들이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서로 패기 시작했습니다. 진작 야광의 비전놈들이 대체 무슨 술수를 부린 건지. 선조 사람은 마각의 몸이 드러나는 걸 가장 꺼립니다. 이유는 자신이 인간이길 포기한 채 장생의 핏줄에 감춰진 흉물에게 패배했음을, 그리고 천궁의 훈계를 어겼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야광의 비전이 저지른 행위는 모든 연맹의 자제들이 가장 증오하는 비열한 짓이에요. 동료들을 위해 이 원한을 반드시 갚겠다고 이미 천궁에 맹세했습니다. 질문? 해보든지. 단 모든 과정을 내가 듣고 내용을 녹음한다는 조건이라면 말이야. 드디어 말동무가 생겼군. 굳은 얼굴로 한마디도 않는 온기군한테 잡히니까 따분해서 말이지. 그 빛나는 씨야. 내가 봤는데 말이야, 정말이지 아름답더군.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말소리 같은 게 들려. 너도 기억하지? 쿠쿠리야. 수장님께선 그 물건으로 불멸의 거목의 신생을 주입할 수 있댔어. 나도 처음엔 안 믿었지. 우리가 수많은 방법을 모색하는 동안 단명족은 몇 세대나 흘러갔지만 불멸의 거목은 되살아날 기미가 안 보였지. 하지만 지금을 봐. 헤이언즈의 힘만이 기적을 재현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위대한 야광 풍요이시여. 너도 봤잖아. 그치? 불멸의 거목이 되살아나는 모습. 어찌나 장엄하던지. 장수정도 기억하지 못하는 신의 강림 시대 야광 풍요께선 불멸의 거목을 나부 선주에게 하사하셨지. 그 신목 덕분에 인간은 비옥한 흙, 악귀 쫓는 나무, 웅신 등 무수한 기적을 이뤘어. 아쉽게도 여궁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사실을 뒤엎는 바람에 야광님의 모든 공적이 다 지워지고 말았다고. 하지만 이제 곧 우리가 신의 강림 시대를 다시 부흥시킬 거야. 우리와 함께 싸우는 그 짐승들, 너도 봤지? 그건 불멸의 거목의 아주 작은 자비일 뿐이란다. 입 다물어! 헛소리나 하는 쥐새끼 같으니라고. 운기군이 곧 니놈들의 뿌리를 뽑아버릴 테다. 무슨 짓을 했냐고? 우린 동포들을 치료해줬을 뿐이야. 빈약한 육체에 갇혔으니 고통스러울 테지? 개자식! 당장이라도 베어버리고 싶군. 아, 너희 모르겠군. 단명족은 몰라. 마각의 몸? 그건 야광님께서 하사하신 두 번째 목숨이라고. 아집을 버리고 신선의 몸이 되어 자유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지. 나는 네 눈에서 힘에 대한 갈망을 보았다. 이 생은 고통스럽고도 짧지, 안 그래? 난 내게 그런 힘을. 저놈의 가머니산에 속지마! 장난 좀 친 거야, 군사나리. 풍요님의 은혜 없이 너희 단명족은 그런 변화를 계승할 수 없지. 회복이 오면 치열한
치열한 전투가 시작될 거야. 괜히 나까지 긴장되네. 준비됐지? 세간을 떠도는 삶, 발붙일 곳이 어디 있겠어요? 오셨군요. 발걸음이 가벼운 걸 보니 기분이 좋은가 봐요. 전 발 뒤꿈치가 땅을 스치는 소리를 듣고 사람의 걸음걸이와 보폭을 구별할 수 있어요. 호흡에 건강이 드러나듯 걸음걸이는 당신의 힘과 마음을 드러내죠.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당신의 손에 넣은 용반규약이란 처방전에 대해 연구해봤어요. 지금 얻은 건 1차 결론이니 이걸 신책부에 보내주세요. 결론이라... 결과적으로 용반규약엔 아마 해독약이 없을 것 같아요. 가까운 미래에도 해독약은 없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 정리해놨으니 관심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제가 정리한 용반규약 양리 연구입니다. 책사장께서 찾으시면 건네주세요. 당신이군요. 상의할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벌써 결과가 나왔나요? 연단사들의 실력은 정말 대단하군요. 단우님이요? 잠깐, 단정사의 연단사 책임자가 왜 밖에 머물고 있는 거죠? 단우님은 두 눈이 멀고 거동이 불편해 단정사의 동천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능력이라면 양리 분석이 벌써 끝난 것도 이상하지 않군요. 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해독약이 없다니...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까다로운 단약 처방전을 구한 걸까요? 정말 골치 아프네요. 하지만 이것 또한 단서죠. 고마워요. 이 선물을 받아주세요. 사양하지 마세요. 나부, 선주를 위해 애써주셨는데 책사장으로서 마땅히 감사를 표해야죠. 수천 년 동안 고목이었던 나무가 다시 자라다니. 절 만나러 와줘서 고마워요. 사실 제가 장락천에 머무는 이유는 동포들에게 진료와 처방을 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신책부의 처방전 분석을 맡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됐네요. 제가 약을 좀 지어놨는데 시간이 지체되면 약효가 떨어지거든요. 혹시 대신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럼 부탁할게요. 만약 그 애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돌아와서 알려주세요. 조제한 약은 여기 있어요. 그의 집은 육아정 근처니 거기로 가면 금방 찾을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고목이었던 얘가 다누 씨가 말한 애인가? 자기처럼 눈이 안 보이는 아이들에게 진료와 처방을 해주려고 여기 온 거였나? 장님아, 올라가. 근데 내려올 때 어떡하냐? 그냥 떼굴떼굴 굴러. 쟤 못 내려온다. 못 내려온대요. 야, 거기 화훼지민 무슨 구경 났어? 뭘 쳐다봐? 넌 뭐야? 경고하는데 끼어들지 마. 대장이 요샌 좀 조용히 지내고 있거든. 비켜! 형님들 바쁘니까 까불지 말고! 대장! 대장은 무슨? 얼른 부축이나 해! 나 봤어. 방금 제가 은근슬쩍 힘주더니 대장 쓰러뜨린 거. 비겁하게. 그래! 네가 야비하게 힘주지만 않았으면 이미 내 주먹에 날아갔어! 아닌데. 대장 주먹은 닿지도 않았잖아요. 넌 그 입 좀. 가져 대장. 이렇게 치사한 놈은 상종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봐준다. 정정당당하게 싸웠으면 넌 한 주먹거리도 아니야. 맞아 맞아. 언니, 도와줘서 고마워요. 전 괜찮아요. 제 잘못이죠. 함부로 돌아다니다 쟤들이랑 마주쳐버렸네요. 평소에도 장님이라고 놀리고 발 걸고 물건 훔쳐가고 저래요. 언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정도로 안 끝났을 거예요. 아, 단우님 대신 오신 건가요? 요즘 혼란스러운 일이 많다고 하니 분명 바쁘시겠죠. 고마워요, 언니. 단우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쟤는 왜 외롭게 혼자 다니는 걸까? 어쨌든 약은 잘 전해줬으니 다누 씨한테 가서 상황을 알려주자. 수천 년 동안 고목이었던 나무가 다시 자라. 오셨군요. 약은 잘 전해줬나요? 그 애를 보면 제 어릴 때가 떠올라요. 저도 그 아이처럼 어둠 속을 더듬으며 언제 닥칠지 모를 난관과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갖는 편견을 마주해야 했죠. 누가 괴롭히거나 넘어져서 다치면 전 울면서 단정사의 의사선생님을 찾아와 치료했어요. 그렇게 오다 보니 저도 이 길을 걷게 된 거고요. 그 아이를 도와줘서 고마워요. 혹시 부탁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그 아이가 혼자 다니는 것도 걱정되고 고민거리가 있다면 들어주고 싶어요. 그 아이의 부모님은 풍요의 주민전쟁 때 돌아가셨어요. 친척이 아이를 받아주긴 했지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더군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보러 가면 아이의 이야기 상대가 되곤 하죠. 의사는 약을 처방해 몸을 낫게 해줄 수 있지만 외로움과 마음의 상처는 누군가 곁에 있어줘야 나을 수 있어요. 마음이 답답할 땐 공조사의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다더군요.
아이의 부모님이 공조사의 장인이셨거든요. 거기서 그리움을 달랬을 거예요. 이번에도 거기로 갔겠죠. 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눈도 안 보이는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둘 순 없어요. 이게 대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살려주세요. 배운 왕자의 재림. 자극 좀 줘봐. 질풍 같은 기세. 이 배속이 이거야? 하늘 찔러라. 한 발뿐이야. 괜찮아. 이젠 안전하단다. 고마워요, 언니. 감사해요, 단우님. 이분이 계시니 무서워하지 말렴. 하지만 단우님이랑 언니를 귀찮게 한 것 같아요. 저 때문에 힘들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겨우 이런 걸로? 앞으론 도움을 받는데 더 익숙해지렴. 우리처럼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거든. 겨우 이 정도로 이렇게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 긴 길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거야. 이건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혼자 걷는다는 건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에 공포를 느끼고 사람들이 보고 듣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세상 모든 것들이 칠흑 같은 불 속과 다를 바 없고 보이지도 않으면서 화상을 남기죠. 이런 삶을 장수종은 1000년 가까이 살아야 해요. 그러려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죠. 누군가 나타나 구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맞아요. 전 이런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저처럼 어둠 속에서 혼자 견뎌야 해요. 단우님,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이니까요. 그래, 그 점 항상 명심하렴. 영원히. 여긴 너무 위험하네요. 장락천으로 돌아가죠. 다시 한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청결자들은 어릴 때부터 손가락질 받는답니다. 그렇게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연단사 책임자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아직도 미력할 때가 많네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렇게 말한 건데 너무 가혹하게 들렸겠죠? 하지만 앞으로 그 아이가 겪을 미래에 비하면 이 정도는 세 발의 피해요. 장수종의 신체 조건은 태어날 때 다 정해져요. 외모, 지능, 키까지 전부 태어나는 순간 유전자에 영원히 각인되죠. 단명종들은 기계나 수술로 결함을 보완할 수 있지만 선조 사람들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떤 방법을 쓰든 기계 이식을 하든 저희 장수종의 신체는 처음으로 돌아간답니다.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안을 이식해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적출했던 안 보이는 눈이 다시 차오르더군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어요. 그 후 빛을 되찾았던 순간은 도리어 제게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었죠. 장수종에게 천결은 영원한 고행이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참 웃기죠? 풍요의 백성, 소위 흉물은 이런 고통에 시달리지 않잖아요.
어쩌면 청결은 역병 재앙신이 배반자들에게 남긴 저주일 수도 있겠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실언을 했네요.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 덕분에 장낙천에서 하려던 일도 잘 마쳤네요. 참, 제가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례가 준비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그럼 잠시 안녕. 이건 제가 어릴 때 쓴 일기장이에요. 청결을 극복하기 위해 쏟은 노력이 적혀있죠. 읽어도 괜찮아요. 청결자가 겪는 어려움에 관심 있으면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 일기장이 청결자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수 있다면 그걸로 제 소임을 다한 거랍니다. 발소리가 머물고 있네요.
뭐든 물어보시죠. 아는 건 다 답해드릴게요. 모든 청결이 불치병인 건 아니에요. 이 기계팔은 멀쩡하잖아요. 이게 다 매립식 수술이 아니라 그래요. 피부 표면의 생체 전기 신호를 감지해 작동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 눈은 달라요. 시신경이 덜 자라 이식물로만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주 사람의 강한 회복 능력이 이식물을 거부하네요. 거부 반응은 죽음보다 고통스럽답니다. 비슷한 상황은 많아요. 골격 기형, 연조직 결핍, 선천성 심장병 등등이 있죠. 단명종은 이런 문제를 인공장기나 이식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장수종은 청결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선주 사람들은 대부분 구강 질병과 턱관절 장애를 앓고 있어요. 본디 선주 사람 같은 생물들은 사랑니를 빨리 뽑는 게 좋다고 하지만 선주 사람들에겐 불가능한 일이죠. 선주 사람의 사랑니는 대나무처럼 단단히 틀어박혀 있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천인의 배가 가진 진실이에요. 청결의 배일 뿐이죠. 풍요가 불러온 변화는 같이 겪었건만 풍요의 흉물과 선주 사람의 차이를 아시나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단정사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동원해 밤낮으로 고민했답니다. 하지만 답은 하나더군요. 차이가 없다. 유일한 차이는 풍요가 가져온 장수종의 본성을 받아들였느냐 거부했느냐죠. 풍요의 백성 중 흉악하기로 소문난 보리인 요청 여우족의 체내에도 그들과 닮은 피가 흐르고 있지만 그들은 흉물이 아니라 선주 사람이에요. 이로 미루어 보면 흉물과 선주 사람의 차이는 생물학적 분류가 아닌 문화의 문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흉물이 선주로 들어오면 선주가 되고 선주가 흉물로 들어가면 흉물이 되는 거죠. 간단한 이치입니다. 흉물들은 본성에 충실하죠. 더 강한 육체를 얻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놓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하지만 선주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은 금기시되고 있죠. 이제 왜 흉물에게 청결자가 나오지 않는지 알겠죠? 전 일개 연단사라 복잡한 세상사는 잘 모른답니다. 그들이 풍요의 백성을 자처하는 선조 사람들이란 건 알아요. 제 추측이지만 그들은 숱한 고난을 겪은 이유를 역병 재앙신의 운명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 믿고 풍요의 백성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례가 준비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그럼 잠시 안녕. 불멸의 검은 엄청 크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전통 문학을 보고 있어. 인터넷 문학이야말로 궁극의 형태지. 그럼요. 서연 선생님께선 책을 안 사고 읽기만 해도 손님이다. 돈을 못 버는 한이 있어도 독서인의 열정을 식혀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는걸요. 하지만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 읽어주세요. 기다리던 분께 연락이 왔나 보네요. 조심히 살펴가세요. 다음엔 책 사러 와주시고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전통 문학을 보고 있어.
오셨군요. 고생에 대한 답례로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드리고 싶었어요. 신책부에서 준 증거물을 연구하다 떠오른 게 있었거든요. 역사 문헌을 참고해 만든 장수 건강약이에요. 이름은 찬운 승로단. 당신에게 드릴게요. 이 약을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이 늘어날 거예요. 무명객인 당신의 여정에 분명 도움이 될 거랍니다. 그럼 전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니 여기서 헤어지죠. 다음엔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단우 씨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막 먹어도 되는 걸까? 뭔가 느낌이 싸해. 신책부에 가서 청주 씨에게 물어보자. 달걀의 거목 엄청 크다. 오랜만이군요. 신책부에는 어떤 용무로 오신 건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단우님이 이 환약을 왜 주신 건지 알고 싶은 거죠? 찬운 승로단을 제게 주시면 성분 검사를 맡겨볼게요. 믿을 수 있는 단약사를 찾아야 하니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당신처럼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거든요. 경계를 풀지 않고 이 환약을 먹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단약사들이 여기서 대량의 금기 성분을 검출했거든요. 야광의 비전에서 쓰는 기이한 단약 처방전과 똑같은 성분이에요. 단정사 내부에 첩자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거물일 줄은 몰랐어요. 전 곧바로 단우, 그자를 지명수배하죠. 혹시라도 단서를 찾게 되면 언제든지 제게 알려주세요. 경청을 데려가시죠. 그자를 찾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단우 씨가 여기 없어. 어디에 가야 있을까? 참, 단우 씨가 준 약상자에 기운이 남아있을 거야. 청주 씨가 준 경청을 이용해 찾아보자. 나와 경청, 단우를 찾아줘. 저건 단우 씨? 야광의 비전과 함께 있는 걸 보니 역시 억측이 아니었어. 수장님 물러서세요. 녀석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럴 거 없다. 이자는 내 지인이니. 이자한테 당한 형제 자매가 한둘이 아닙니다. 알아. 그럼 왜? 말했잖아. 지인이라고. 물러서라. 네, 수장님. 당신이 찾아올 줄은 몰랐네요. 맞습니다. 제가 야광의 비전 형제자매들의 수장이자 자애로운 야광님의 후예거든요. 저흰 선주 연맹을 풍요의 길로 이끌 겁니다.
제가 드린 찬운승로단을 먹었나요? 몸의 변화가 느껴지세요? 약을 구하는 자들이 불사의 영약을 구하기 위해 수없이 선주해 왔지만 다들 헛걸음이었죠. 물론 그들의 추측은 틀리지 않았어요. 선주에는 장수종이 되는 비밀이 숨겨져 있죠. 전 당신이 마음에 들어 그 기회를 준 거랍니다. 찬운승로단을 먹으면 자애로운 야광님이 가져다준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군요. 호흡은 여전히 짧고 기운도 바뀐 게 없는 것 같네요. 왜죠? 혹시 사람들과 다른 특이 체질인가요? 스텔라론? 그럴 리가요.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단명종의 신체에 스텔라론이 깃들어 있어 좋을 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살긴 글렀군요. 제발 라브를 떠나줘요. 이 분쟁의 실상은 당신이 본 것과 다르답니다. 신책부의 사냥개들은 이 내전을 어떻게 묘사하던가요? 공명정대한 천궁의 사명으로서 우주의 악신인 역병재앙신을 사냥하고 있다나요? 야광의 비전은 악신의 수하고요?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당신은 자애로운 야광님도 요궁재앙신도 모르지만 전 알잖아요. 당신의 눈에 제가 악으로 보이나요? 제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멀리 나부를 떠나주세요. 이건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니 당신과 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둘 다 싸움을 원치 않으니 여기서 헤어지도록 하죠. 그동안 쭉 생각해왔어요. 요궁 재앙신이 선한 신도 아니고 자애로운 야광님도 악한 신이 아니셔요. 당신이 경원편에 선 건 그저 그들과 먼저 만났기 때문이죠. 아쉽네요. 제가 먼저 만났더라면 당신과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수장님, 이제 가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둘의 영원한 이별이길 간절히 바라요. 무명객이여, 안녕. 신책부에 가서 청주 씨에게 상황을 알려주자. 세간을 떠도는 삶, 발붙일 곳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단우 그자는 찾으셨나요? 못 잡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숨어있던 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건 무시무시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거겠죠. 체포를 서둘러야겠어요. 어쨌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흰 알려주신 정보를 토대로 단우를 체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경호님의 의뢰로 단정사회가 태봉님이 이끄시는 대군과 합류할 거라고 들었어요. 더 이상 시간 뺏지 않겠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단우를 만난다면 근처에 있는 운기군에게 곧바로 알려주세요. 이 보수를 받아주세요.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몫입니다. 태봉님, 오셨군요. 오래 기다리셨군요, 여러분. 제가 야광의 비전의 속임수를 알아냈습니다. 죄송해요. 기밀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자 야광의 비전일은 저와 장군만 알고 있었답니다. 저들은 연맹을 뒤엎으려는 비밀 조직입니다. 한참을 잠복해 있다가 이번에 스텔라론 문제가 생기자 참지 못하고 행적을 드러낸 거죠. 게다가 이번 재난은 그들과도 각별한 관계가 있더군요.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 병사들보다 앞서 직접 적진을 살피다니 감탄스럽군. 그건 별것도 아닙니다. 연산이란 본디 점술가가 적어야 하니 직접 정보를 얻어야 정확한 결과에 다가갈 수 있죠. 잠깐, 불리하다고 누가 그랬죠? 야광의 비전이 오랫동안 은밀히 꾸민 일이고 수단도 대단하긴 했지만 우리 군이 열세를 보인 적은 없는데 전세가 불리하다뇨? 이미 준비 마치신 것 같군요. 너희 어공님은 처음 만났을 때 이건 선주의 내부 일이니 괴념치 마십시오 라고 했어. 근데 어째서 모든 고역이 다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냐고. 컴퍼니도 너희처럼은 안 부려먹어. 어디 봐, 이번엔 우리에게 뭘 시키려는 거지? 설마 앞장서서 운기군과 함께 돌격하라? 안 가, 못 가. 상상만 해도 현기증이 난단 말이야. 여러분을 전장으로 보낸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아니었어? 여러분은 인연으로 만난 기병이니 기자를 내어드리라는 장군의 분부가 있었습니다. 현재 운기군의 강공은 적에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지요. 지금이 바로 기가 나설 때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불멸의 거목을 받은 후로 단정사는 나부 선주의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되었죠. 어쨌거나 그들이 선주 사람 모두를 장수종으로 바꿔주었으니까요. 그들은 불멸의 거목에서 하지만 결국 연단사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생명 조작을 낙으로 삼기 시작했죠. 불멸의 거목 연구는 독이 든 술로 갈증을 풀듯 알면 새벽종이 꿈속의 꿈을 쫓으니 안개와 노을이 흩어진다. 여러분, 저기 보이나요? 아주 큰 연단로에서 연기가 피어올라요. 여긴 고대 연단사들이 선도를 참용하던 곳이에요. 그들은 이곳에 연단로를 만들고 불멸의 거목이 가진 힘을 흡수하며 기이한 생각을 현실로 만들었죠. 연단로에서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올랐다 하여 운하자부라 불렸답니다. 이름은 고아하나 병법상의 사지나 다름없어요. 연단로에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한 우린 한 발짝도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요. 이게 운기군이 통제를 잃고 마각에 빠진 원인인가? 그렇습니다. 야광의 비전은 동천 곳곳으로 흩어지는 안개에 마각의 몸을 유발하는 단약을 섞었어요. 숨을 참은 채 행군하지 않는 이상 운기군의 자멸은 뻔했죠. 내 옆에 전우가 언제 마각의 몸에 빠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테니까요. 군대의 사기를 꺾는데 의심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운기군의 첫 번째 강공은 연막일 뿐 태복은 운기군 중심 세력이 적의 주의를 끌 동안 우리한테 연단로에 불을 꺼서 연기를 막아달라는 심산이군. 야광의 비전이 100년간의 잠복을 포기하고 모습을 드러냈다는 건 확실한 패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철저히 준비해 운기군에게 돌격해오겠지만 여러분의 능력과 존재는 야광의 비전이 꿈도 못 꾸고 있을 테니 방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저 망할 연기는 오직 운기군만을 노리는 비장의 무기죠. 불멸의 거목은 나부의 금기입니다. 선주연맹은 본디 독립적이었으니 야광의 비전 사람들도 장군께서 외부 지원을 요청하실 줄은 예상치 못했을 테죠. 물론 단명종을 대적하기 위한 준비 또한 하지 않았을 거고요. 경환 장군께서 말한 기병이 그 뜻이었나? 본좌가 감히 판단할 순 없죠.
텔라론 헌터의 예언이 제 점괘보다 더 용하다는 말밖에는 못하겠네요. 카프카가 쫓던 미래가 하나씩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도 남에게 휘둘리긴 싫죠. 하지만 운명의 길을 걷는다는 건 내키는 대로 행동할 수도 없고 구속받지도 않아요. 모든 이의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동행자에게도 영향을 준답니다. 태복의 직책은 기륭을 점치는 거예요. 전 제 선택으로 나부가 끔찍한 미래로 향하는 건 원치 않죠. 어찌됐든 연단로를 끄고 피해를 막는 일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좋아. 태복이 부탁이라고는 안 했지만 우리만이 도울 수 있다니까 해보지 마. 웰트 아저씨, 그렇죠? 연기가 멎으면 바로 갈게요. 외롭게 싸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숨참기 연습을 해도 늦지는 않겠죠? 연단로까지는 아직 멀었다고요. 본좌가 양리학은 잘 모르지만 복용량을 빼놓고 독성을 논하는 게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건 압니다. 아무튼 저도 속으로는 무서워 죽겠어요. 아직 어린데 벌써 마각의 몸에 빠지긴 싫다고요. 제 운세는 태괴와 건괴 사이에서 오르내리니 즉시 결단하기만 하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흔드는 말은 그만하세요. 본좌는 온 힘을 다해 정신을 붙잡고 있을 테니 나머지는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시는 겁니까? 저도 모른다고 말하면 당장 손 떼고 철수하실 건가요? 점칠 필요 없어요. 점괘도 점괘지만 전 직감도 곧잘 맞거든요. 여러분께도 청심환 좀 드릴게요. 여러분은 마각의 몸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의사들은 마각의 몸이 기억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요. 장수종의 수명은 길고 길지만 기억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수백 수천 년이 지나면서 장수종이 느끼는 감정의 한계는 끊임없이 높아졌어요. 기억도 오랜 시간 퇴색되어 점차 옅어지고 무뎌지는 바람에 극단적이고 선명한 응집물만이 남게 됐죠. 그건 필시 고통스럽고 후회되는 회상의 잔재일 테고요. 이해가 되나요? 장수종의 결말은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아픔과 후회라는 한만 마음속에 남을 뿐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감정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아가 붕괴되는, 그게 바로 마각의 몸의 시작이죠. 단명종은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좀 안심되세요? 그렇다면 안심이야. 난 아무런 기억이 없거든. 아니, 아직 이해를 못하셨네요. 마각의 몸의 원인은 기억이 아니라 감정의 한계가 세월에 마모돼. 아니다, 그냥 기억이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안 되지만 대부분이 현혹된 연단사와 의사예요. 짐승을 부려 싸우게 하거나 단약으로 신체를 강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운기군의 적수가 되진 못해요. 그래서 저렇게 연기를 퍼뜨리는 술수를 생각해낸 거고요. 실력차가 극명함에도 저들이 잠복을 끝내고 반란을 강행했다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연단로에 불이 꺼지고 연기가 개면 즉시 움직이겠습니다. 지금부터 숨참. 연단로까지. 아무튼 그럴 수야 있나요? 장군께서 운기군을 제게 맡기셨는데 앞장서는 것조차 못 해내면서 장군의 뒤를 이으려 한다면 사람들의 신망을 살 수 있겠냐고요. 연단로에 불이 꺼지고 연기가 개면 즉시 움직이겠습니다. 장수종이 오래 살 수는 있지.
그래도 번뇌와 고통은 우리 단명종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잠깐! 정훈, 네가 왜 여기 있어? 여긴 연단로와 가까운 곳이라고. 걱정은 감사하지만 전 괜찮아요. 장군께서 여러분을 따라가라 명하셨거든요. 군령을 어길 순 없죠. 임명은 제천이야. 정훈, 돌아가봐. 장군에겐 우리가 설명하지. 괜찮대도요. 제가 항상 우주를 항해하고 있다고 나이가 많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전 기껏해야 10몇 년밖에 안 살았다고요. 은희님들이 저보다 더 오래 사셨을걸요. 연기가 좀 옅어진 느낌이야. 그렇게 빠를 리가. 서둘러 걸음을 옮기지. 어서 꺼버리라고. 닫은 연단문은 왜 다시 온 거야? 잠깐! 아직 이 연단로를 안 닫았다고? 좋았어. 연단로가 꺼졌군. 걱정 마. 올게 온 것뿐이니까. 너였군, 단우. 연단사 책임자 태봉님을 배웁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신 듯하네요. 놀라긴. 야광의 비전이 단정사에 숨어 있다는 건 장군과 본자가 진작에 간파하고 있었다. 증거가 없고 육강료에게 죄를 물을 순 없으니 직접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차라리 잘 됐어. 스텔라로 낭령을 선주로 끌어들여 불멸의 거목을 다시 깨우고 사람들이 마각의 몸에 빠지도록 유인했지. 그 모든 죄목은 시왕사에서 조목조목 물을 것이다. 죄? 내가 한 일이 죄라면 선주의 선조도 죄인이겠군요. 그들이 풍류님의 은혜를 받아 그 후예를 장수종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야광의 비전은 그저 그들이 걸었던 길에서 조금 더 자유로움을 추구했을 뿐인데 죄라니요? 불멸의 거목 형군이 이 나부 선주를 감싸고 있을 땐 살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우린 별바다를 누비니 대적할 자가 없죠. 모두가 신선이 되어 자유롭게 변할 수 있었고요. 풍요신의 기적이 9선주에 내리니 그 얼마나 영광의 시대인가요. 하지만 지금을 보세요. 선주가 이런 꼴이 되다뇨? 요궁에게 당하고 풍요 주민이 여러 번 도탄에 빠지더니 시황사는 우리에게 불로장생을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한탄스럽군요. 이를 모르신다 해도 탓하진 않을게요. 우리가 불멸의 거목이 강림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의 기적을 목도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직 예전으로 되돌아갈 기회는 있어요. 뭐 대단한 말이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힘을 위해서라면 사람이길 포기하겠다는 상투적인 말뿐이군. 선주의 선조가 천군과 함께 싸우며 불멸의 거목을 파괴하고 시왕사를 설립해 생과 사를 나눈 건 다시 인간의 마음가짐으로 살기 위해서였다. 선인? 선주의 선인이란 없어. 무슨 풍요의 힘이고 무슨 생사를 조작한다는 거야? 너희가 한 짓은 그저 죄악에 불과해. 말이 통하지 않으니 안 하는 이만 못하네요. 태봉님은 이미 힘을 포기하기로 하셨군요. 그거야말로 제일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태봉님, 선인들이 한 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저기도 추가됐어. 자극 좀 줘봐. 제이슨 같은 기술. 이걸로 널 해방해.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금방 널 즐겁게 해주지. 천명을 받아라. 죽음은 왕자의 재림. 자극 좀 줘봐. 하늘을 찔러라. 성가시네. 투지는 꺼진 적 없. 제품 같은 기술. 바람이 불면 연이 한 발뿐이야. 내가 두렵구나. 금방 널 즐겁게 해주지. 제 부름에 답해. 널 해방해주지.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다음. 금방 널 즐겁게 해주지. 날 좀 재밌게 해줄래? 왕자의 재림. 돌이킬 수 없어. 하늘을 찔러라. 성가시. 얽히고 삼키려. 백화만개. 좋았어. 갚아주마. 자극 좀 줘봐. 배웅의 주. 전투를 최적화해야겠어. 이 배속이 이거야? 투지는 꺼진 제이품 같은 기술. 날 건드리지 마.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상대를 잘못 골랐어. 돌이킬 수 없어. 하늘을 찔러라. 천명을 받아라. 덕분에 살았어. 어째서 왜 이러지? 본인이 불멸의 검기 내려와 불사의 몸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스텔라론을 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펜틸리아, 야광의 비전은 해냈습니다. 절멸의 대군도 약속을 지키시죠. 어서, 지금 당장! 왜 내 손을 빌리려고 해? 이건 내 파멸의 미학에 어긋난다고. 쓸모없긴. 됐다. 선주의 내부를 분열시키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아쉽네요. 좀 더 지켜보고 싶었는데. 풍요의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은 파멸의 축복. 견디겠죠? 은인 여러분, 내 소개를 다시 하죠. 난 절멸의 대군 펜틸리아. 내가 이곳에 온 건 이 선주를 와해시키고 자멸하게 하기 위함이다. 정훈이 강물 제군이라는 절멸의 대군이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모두 진정하세요. 적을 앞에 두고 흔들려선 안 돼요. 내가 두렵구나.
금방 널 즐겁게 해주지. 이걸로 널 해방해주.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배웅해줄게. 성가시네. 금방 널 즐겁게 해주지. 이걸로 널 해방해주지.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자극 좀 줘봐. 식은 죽 먹기야. 전투를 최적화해야겠어. 이 배속이 이거야? 투지는 꺼진 적 하늘을 찔러라. 상대를 잘못 골. 성가시네. 돌이킬 수 없어. 전주를 지켜보는 건 풍년도 성수도 아닌 행운이네. 난 말이지, 내 손으로 반일시키는 걸 가장 싫어. 죽음은 안타깝게도 장군이라는 자가 이 몸의 등장을 바랐으니 이 펜틀리아도 솜씨를 보여줄 수밖에. 바람이 잠겨졌지. 시간이 없어서 난 먼저 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전투를 최적화해야겠어. 이 배속이 이거야?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자극 좀 줘봐. 배웅해줄게. 하늘을 찔러라. 천명을 받아라. 고마워, 친구. 죽음은 왕자의 재림. 내가 두렵구나. 저기도 추가됐어. 상대를 잘못 골랐어. 투지는 질풍 같은 기세. 자극 좀 줘봐. 하늘을 찔러라. 바람이 불면 연이 한 발뿐이야. 전투를 최적화해야겠어. 이 배속이 이거야? 이걸로 널 해방해.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다녔던 정훈이 군단 사람이었던 거야? 그 몸에서 솟구친 화염은 또 뭐야? 정훈의 몸은 또 어디로 갔는데? 웰트 아저씨는 아는 게 많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 화염은 자칭 절멸의 대군이라고 하는 펜틸리아일세. 그 이름은 예전에 다른 무명객한테서 들은 적 있어. 그녀는 나누쿠히아의 7대군 중 하나로 인간의 자멸을 사랑하지. 많은 생명이 그녀에게 유인당해 돌아올 수 없는 심연에 빠졌네. 그러니까 그 천박사 아가씨가 꼬임에 빠져 군단의 졸개가 된 거란 말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봐. 펜틀리아는 정신을 붕괴시켜 육체까지 사그라지는 파멸을 즐기지. 하지만 정훈의 언행은 유인이나 조종당한 것 같지 않았어. 아마 진짜 정훈이 아니라 정훈으로 변신한 펜틸리아일 걸세. 웰트 아저씨, 그럼 진짜 정훈은... 미안, 마치 세븐스. 나도 장담할 수 없어. 진짜 정훈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가짜와 바뀌었는지는 정훈의 몸이 사라져서 알아낼 방법이 없다네. 이건 내 개인적인 추측과 희망일 뿐이지. 그게 정훈이었다면 펜틸리아는 어째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겠나. 시체를 고인 앞에 던져놓는 게 그녀의 파멸 미학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이 일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하다가
펜틸리아의 계략에 빠지는 것. 이게 그녀의 진짜 노림수라고 생각하네. 야광의 비전은 군단의 대군과 통해 반란을 일으킨 거군요. 선주 사람으로 위장해 스텔라론을 나부에 들여와 우리를 자멸시키려 하다니. 분명 불멸의 거목을 노리고 있는 걸 거예요. 불멸의 거목을 건드리는 건 나부의 뿌리를 앗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선주가 전멸하는 건 시간 문제죠. 당장 막아야 해요. 별대목에 오르면 그 앞이 바로 봉인된 불멸의 거목의 동천 인연경입니다. 지금 출발할까요? 그 사람은 선주 사람의 모습으로 우릴 우롱했어요. 괘씸해 죽겠네요. 아주 악질이에요. 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얼마나 많은 반물질 군단의 졸개들이 선주에 잠복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 하지만 웰트 아저씨 말이 맞아. 생각해보면 정훈의 모습이 조금 수상했어. 특히 풍요의 창조물에 대한 관심이 과했지. 천박사에서 보낸 사절이니 천박사에 정훈이란 사람이 있는 건 확실해요. 걱정 마세요. 그 행방은 운기군이 밝혀낼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앞에 나타난 정훈은 웰트 씨 말씀이 맞아요. 그녀가 했던 사악한 행동 모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한 짓이었죠. 절대 함정에 빠져선 안 돼요. 인연경은 비디아다라족이 관리하는 동천이에요. 비디아다라족의 고향 세계에서 옮겨온 고해의 명승지라고 하더군요. 불멸의 연맹에서는 불멸의 거목을 인연경에 봉인해 비디아다라 용존에게 보호를 맡기기로 결의했답니다. 비디아다라 용의 후예가 가진 힘을 빌려 불멸의 거목을 억제하려는 의도였죠. 시간이 많이 흘러 그때의 봉인이 지금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망령과도 같은 절멸의 대군을 막진 못할 거예요. 인연경은 비디아다라족이 관리하는 동척 불멸의 거목은 대전 중에 베이긴 했어도 그 현근이 단단하게 얽혀있어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연맹에서는 불멸의 거목을 인연경에 봉인해 비디아다라 용존에게 보호를 맡기기로 결의했답니다. 비디아다라 용의 후예가 가진 힘을 빌려 불멸의 거목을 억제하려는 의도였죠. 시간이 많이 흘러 그때의 봉인이 지금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방금의 상황은 제가 이미 신책부에 구했습니다. 군관진에서 저와 연락한 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건 인연이 있는 중요한 일은 반드시 직접 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상황이 매우 급박하니만큼 장군을 믿을 수밖에요. 여긴... 웬일로 잘하시네요. 네, 여긴 단정사가 맞아요. 오는 내내 계속 군령이 오더라니 온기군이 여기서 집결하는 건 스텔라론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겠죠. 드디어 이 길만 걸으면 온기군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건가요? 복귀해요. 제 말이 맞죠?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는 말을 지켰어요. 뭐, 좀 멀리 돌아오긴 했지만요. 별댐목의 바다에 가기 전에 점술가를 찾아 이번 여정의 기륭을 점쳤었는데 행하는 대로 얻을 것이니라면서 몸이 이끄는 대로 가면 수확이 있을 거라더군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소상씨한테 고맙다는 뜻입니다. 아, 그런가요? 전 이곳 온기군 대장에게 보고하러 갈게요. 주변을 좀 둘러보고 계시면 온기군이 곧 여러분을 데리러 올 거예요. 함부로 다니시지 마시고요. 그럼 재회를 기대하며 이만! 연락이 닿질 않아. 귀찮게 됐군.
마치 세븐스 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온기군은 스텔라론의 재앙 때문에 모였다 치고 카프카는 왜 우릴 부른 거지? 그들은 어떻게 됐고 블레이드는 또 어떻게 된 걸까?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군. 정보가 필요해. 별대목 통행이 회복됐다고 하니 단정사에 발이 묶인 사람들도 곧 돌아오겠군요. 이 길목은 이미 운기군이 지키고 있는 것 같네.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데. 승전보여! 우나자부 쪽에 있던 야광의 비전 작당들을 섬멸했다오! 왜 그래요? 간다고요? 지금 어딜 가려고요? 마부는 봉쇄 중이고 운기군의 작전도 아직 안 끝났다고요. 급할 거 없어요. 일이 마무리되면 제가 직접 여러분을 모실게요. 다낭 씨는 고향에 못 온 지 오래됐죠? 고향에 오면 설렌다라고 하잖아요. 눈빛에 다 쓰여 있습니다. 가려고요? 그럼 지금 가시죠. 운기군이 곧 우리 신분을 알아내고 말 거예요. 저도 가야 할 곳이 있으니 서둘러 이곳을 떠나죠. 어딜 간다는 거지? 전 행상이잖아요. 교역이 밀렸거든요. 용자들의 도움 덕분에 난관을 해칠 수 있었어. 장군께서 초대하신 손님들이 설마 과거에 이름을 날렸던 순항의 레인저인가? 수장님의 패배는 의지가 약해서 야광님의 비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야. 두고 보자. 내가 이 야광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알리고 말겠어. 야광의 비전이 단정사에서 반란을 일으켜 현재 옹기군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든 안전하지 않으니 일단 여기 남아 계세요. 작전이 끝나면 전문 인력을 보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미친 자들의 집단이죠. 불멸의 거목을 보셨습니까? 듣자니 그게 저놈들의 짓이랍니다. 군사 기밀이니 설명은 여기까지 하죠. 불멸의 거목이 부활한 게 야광의 비전을 일으킨 반란과 관련이 있다. 이 이름들을 언제 들어봤더라? 마치 세버스 쪽은 어쩌다가 이런 성가신 일에 말려든 거지? 네, 장군께서 초대한 손님이시죠. 친구분이십니까? 공교롭게도 그분들은 막 태국님을 따라 출정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용감하게 나서주신 덕분에 온기군 형제들이 우나자보의 도끼에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전선으로부터 승전보를 받았으니 아마 곧 돌아오시겠죠? 이상하군요. 왠지 눈에 익는데. 아니에요. 하도 병고가 많다 보니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요. 그 이방인들이 야광의 비전을 이기다니. 이러면 우리가 아무 힘이 없어 보이잖아. 이 정보를 어떻게 써야 아군의 위용을 떨칠까? 두 사람에게 미안하게 됐군. 친구들에게 가봐야 하니 그동안 돌봐준 것에 감사를 표하지. 지금은 돌아갈 때가 아니야. 운기군에게 잡혔다가는 그들을 따라... 운기군의 경계를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 누군가 의심이라도 하면.
엄청 크고 높은 소치네. 이 태진정은 우리 비디아다라족의 운음술로 만든 것으로 고해의 물을 고래처럼 빨아들여 단약을 정제하죠. 비디아다라의 도움으로 만든 연달로에 운음술을 담았으니 소공자께서 더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장치 없이도 물을 막을 수 있는데 체험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지? 소공자께서는 선택받은 분으로 자질은 무한하십니다. 하지만 운음술은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비디아다라 신형, 이 과거의 그림자들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건가? 이 기억, 아니, 이 일은 나와 무관한 일이야. 비디아다라의 도움으로 만든 연달로 그래? 소공자께 당신의 이름이 재현이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용, 난 이미 선주에서 내쫓겼으니 더 이상 불멸의 용 후회가 아니야. 당신의 오연한 모습을 전 못 보겠네요. 상심하지 마세요. 비디아다라의 유족은 생과 사를 순환하니 이 세상에 영원토록 존재할 거예요. 용종이 되셨을 때쯤이면 전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날 테니 잘 살펴주세요. 이끌어 넘치는 힘. 당신은 용조님 돌아오셨군요. 지금 인형정에서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멈추세요. 당신의 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안, 여기서 멈출 순 없어. 내 친구들이 떠났으니 따라가야 해. 여전히 고독하시군요. 저희 말을 듣지 않으세요. 그때처럼요. 인형경으로 가는 배는 물가에 있어요. 올라타세요.